자, 다시 1번부터 봅니다. 1번 쌤 썼어요. 여러분 써보세요. 자, 그래서 요거 지금 페이지 어디에요? 지금 세 번째 시작이네. 264페이지 1, 2, 3, 4, 5번까지 한번 간단하게 적어봅시다. 쌤 3번 종종 해. 인스타그램으로 내가 이제 구독한 사람들, 팔로우한 사람들 올린 거는 가끔 봅니다. 가끔이 아니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 올리면은 가서 이거 뭐지? 확인도 해보고, 재미없는 거 올리면은 바로 팔로우 끊어버리죠. 이런 사람은 내 피드에 뜰 자격이 없다 하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SNS의 친구는 몇 명인가요? 친구가 없어가지고. 진짜 내가 웃자고 한 게 아니고 진짜 친구가 없어. 손가락 이것도 필요 없어. 오케이 다 셌어. 쌤은 여러분도 써보세요. 지인, 유명인, 관광지 소개 이런 거 써보시고, 지인 안 쓸게요. 마음 아프니까. 유명인도 한 10대 명 되는 것 같고, 관광지 소개는 안 하고요. 기업 홍보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유명인들, 인플루언서들 보면 돼. 인플루언서 쌤은. 자, 5번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이유 왜 쓰십니까, 여러분? 쌤은 그냥 여가, 시간 때우기 또는 정보 습득. 안 하는데요? 인스타그램.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쌤 아까 얘기했지. 쌤은 좀 젊게 살려고. 뭘 습득해야 돼? 시대의 흐름, 밈을 습득해야 돼. 밈. 그래야지 트랄랄렐로 트랄 이런 것도 알고, 그치? 이미 많이 갔잖아. 트랄랄렐로, 그치? 요즘에 사자팜, 그치? 사자 보이즈? 그것도 요즘에 이제 가고 있죠, 그치? 두물 가고 있죠, 그치? 요거 춤추더만 이렇게, 그치? 있잖아, 알잖아 다, 그치? 그런 거 습득해가지고 쌤은 사실 뭐야? 나는 업무야. 내가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니? 내가 유튜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는 업무의 일환이기도 해. 학생들이랑 가깝게 지내려면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 너네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트랄랄랄로 했는데 내가 헛소리 하지 마, 무슨 소리야, 야 수업이나 하자 이러면은 저 선생님 재미없어 이러고 너네가 수업 안 들을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트랄랄랄로 트랄랄라 하면은 저 선생님 좀 놀 줄 아는 선생님. 진짜 얘들아, 농담 반 진담 반이야. 내가 유튜브 하는 거는 난 학생들 만나는 직업이니까 좀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재밌기는 해 물론. 근데 대화하려고 그래. 대화하려고. 사자보이즈 이런 거 모르면은 학생이 선생님 사자보이즈 하면은 수업이나 하자 이랬을 텐데, 그치? 같이 춤추는 거지. 소다팝 그치? 기억났어. 사자팝이 아니고. 혹시 잘 모르시나요? 사자보이즈? 쌤보다 조금 인터넷을 더. 동생이 와서 노래를. 역시 아는구나. 이제 봐봐, 소통이 되잖아. 근데 만약에 너네가 막 사자보이즈 하는데 사자보이즈가 뭐야? 하면은 이제 저 선생님이랑은 놀면 안 되겠다. 물론 노는 건 아니지만 업무. 쌤은 업무도 실제로 농담만 진담만 한번 써볼게. 또 뭐 있어? 쌤은 약간 여기에 이제 여가의 일환으로 여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치? 쌤은 귀여운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귀여운 강아지, 애기. 쌤이 인스타 피드 누르지? 강아지랑 애기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해. 뭐 그 정도? 넘어갑니다. 오른쪽입니다. 사고력. 자, 1번. 최근 10대들은 카카오톡보다는 인스타 DM을,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을 소통창구로 활용합니다. 이거 너네 공감하는 부분이니? 인스타를 안 하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하는 친구들은 공감을 하니?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인터뷰, 여러분 학생들 말고 뭐 인터넷 인터뷰 같은 데 보니까 카카오톡보다 인스타를 쓴다. 그 이유, 카카오톡은 엄마 아빠가 쓰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쓰는 오래된 늙은 SNS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인스타 친구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약간 젊은 SNS다. 좀 공감하는 표정이니 다들?
그래서 안 한다고 하더라.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지. 페이스북도 여러분보다는 여러분 부모님 세대, 선생님 세대가 쓰던 SNS여서 어른들이랑 만약에 너네가 페이스북을 만들었어. 근데 엄마가 너희에게 팔로우를 걸어. 바로 탈퇴하고 싶어지겠죠, 그치?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실제로 그런 얘기 했어. 그래서 왜 카카오나 페이스북 안 하냐 했을 때 저런 거 어른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했어서 쌤은 그런 거 써볼게. 그래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은 어른들이 이렇게 쓰지 말고 표현이 있죠. 기성세대라고 하지. 기성세대들이 뭐하던? 주로 사용하던 SNS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는 10대들이 다른 SNS를 사용하는 것. 근데 좀 웃기긴 하죠. 10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지금 30대인 내가 써주고 여러분이 받아 적고 있는 게, 그치? 여러분이 쓰고 내가 받아 적어야 되는 거긴 한데 원래는. 자, 1020 세대가 페이스북을 이탈하고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를 책에서 찾아 적어봅시다. 이번 주는 조금 여행 가고 막 이러느라 여러분이 책을 조금 준비하기가 여의치 않았었던 걸 쌤이 봐서, 있는 친구는 한번 96페이지 꺼내보고 없는 친구는 쌤이 꺼내서 읽어줄 테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보자. 자, 읽어볼게. 잘 들어봐요. 자,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이사간 1020 10대 20대 세대. 자,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탄생했어요. 인스타그램도 그중 하나였지요. 2010년 10월에 첫 서비스를 선보이고,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그치? 1년 후 한국어 서비스를 개시했어요. 그러다가 2012년 페이스북이 무려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했대. 1조 2천억 원. 1억만 줬으면. 자, 인수했답니다. 당시 인스타 직원은 13명 뿐인데 수익도 내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주변에서는 의아한 반응을 보였어요. 와, 13명. 부럽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고 2018년에 들어 페이스북의 투자가 엄청 늘어났어 성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인스타그램의 기업 가치를 인수할 당시 100배 이상 커졌대. 소셜미디어 후발주자인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랬을 때 얘들아, 1020 세대의 이야기 나오는 부분 가서 읽어볼게요. 페이스북에 나중에 가입한 40대 50대가 1020 세대의 이탈을 부추겼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40대 50대 때문에 1020이 도망쳤대. 자, 그 이유가 뭐냐고요? 페이스북에 가입해 들뜬 부모들이 10대 자녀에게 친구 신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40대 50대 분들이 인스타를 하고 있었어, 페이스북을 하고 있었어. 여러분도 이제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우리도 해봐야지 페이스북을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막 친구랑 마라탕 먹은 거 올렸는데 부모님이 친구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제 바로 탈퇴하고 싶어지겠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또래 친구들끼리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공간인데 부모님들의 친구 신청을 받으면 더 이상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요거 적어볼게요. 자, 불러줍니다. 쓰고 있는 친구는 그냥 쓰시면 되고 책이 없는 친구들은 자, 봅시다. 앞에 화면 보면서 씁시다. 페이스북에 가입한 40대와 50대가 요거 추후는 안 써도 되고 쓴 친구는 그냥 본인 거 쓰셔도 괜찮아요. 페이스북에 가입한 40대 50대가 1020 세대의 자녀들에게 친구 신청을 보냈기 때문에 너무하다. 친구 신청을 보내서 탈퇴했대요. 마음이 아프다. 페이스북에 가입한 40대 50대가 1020 세대 자녀들에게 친구 신청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이야 비공개 계정이 흔하지만
뭐 물론 그때도 비공 계정이 없진 않았는데 그때는 약간 SNS라는 것 자체는 뭔가 남에게 나를 보여주는 공간. 그래서 비공개하는 비중이 그때는 좀 적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친구 걸어? 막 내가 친구랑 막 욕 써놓은 거 막 댓글에다가 야이 이런 거 그러면은 너 엉덩이 맞겠죠, 그래서 엄마한테. 내려옵니다. 2번입니다. 1020 세대에 왜 다른 어플에 비해 인스타그램이 인기 있는지 이유를 찾아서 적어봅시다. 이것도 같이 불러줄 테니까 한번 적어보고 이야기해보자. 써보자. 24시간 동안 노출되어 개인의 게시물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두려움은 덜어주면서 표현의 욕구를 실현하게 만들어주는 스토리 기능. 그리고 여러가지 계정을 만들어 다중자아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게 함. 일단 그대로 써보고 이야기해보자. 다시 얘기해볼까? 24시간 동안 노출되어 게시물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두려움 덜어줬어. 이게 무슨 말이야? 만약에 얘들아, 스토리가 아니면은 게시물이 계속 유지돼 있지. 혹시 인스타를 잘 모르는 친구는 이런 얘기야. 스토리라는 그 게시물을 올려. 그게 쭉 지속되니? 딱 하루만 올라가 있어. 규민이 혹시 인스타 해본 적 있니? 그래가지고 인스타라는 데다가 사진을 올리는 기능이 있어. 스토리라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진을 올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카카오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으면 내가 바꾸기 전까지 안 내려가잖아, 그치? 근데 인스타 스토리는 내가 사진을 올려 그러면은 자동으로 24시간 뒤에 사진이 사라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사진을 보고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야. 왜? 24시간 동안만 보고 없어지니까. 나중에 24시간 뒤에 보는 사람들은 못 보니까. 그리고 또 무슨 기능이 있어? 카카오톡 전화번호 하나당 한 개만 쓸 수 있죠. 우리 알고 있니? 알고 있어. 근데 인스타에는 한테이가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 한테이, 그리고 뭐 해볼까? 유튜버 한테이. 유튜버 안 합니다. 유튜브도 뭐 강아지를 키우는 유튜브 한테이, 요리를 하는 유튜브한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계정을 만들어서. 여기 체크했니 얘들아? 썼니? 다중자에 대한 욕망. 이게 무슨 말이야? 다중자. 자아라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야.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은 학생으로서 국어학원 학생으로서 여러분이 있고, 뭐 수학학원 학생으로서 여러분이 있고, 또 집에서 부모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이 있고, 친구로서 여러분이 있죠. 다 다른 거야. 쌤도 너네들 앞이니까 이렇게 얘들아 안녕 이렇게 말하지, 친구한테는 저 새끼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치? 다르다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다중자를 하고 싶은 현대인들의 욕망을 해소해줬다 라고. 넘어볼까? 넘어봅시다. 다들 린스타, 핀스타 이런 말은 좀 살짝 짜치긴 하는데 이야기해볼까? 자, A입니다. 다양한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요즘 새로운 트렌드다. 나의 모습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대가 내놓은 트렌드 코리아 2020 키워드 중 하나인 밑줄 치세요. 멀티페르소나 밑줄 가 이를 잘 나타낸다. 멀티페르소나란 다수의 멀티와 고대 그리스 배우들이 쓰는 가면인 페르소나의 합성어다. 얘들아, 페르소나라는 표현 여러분 이제 뭐 대학교까지 가겠지만 갈 것 같은데 가면서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계속 나오거든. 페르소나라는 표현 자주 나와. 계속이라고 표현하면 좀 오바긴 한데 자주 나와. 페르소나 뜻이 뭐래? 뭐야? 가면이야, 가면. 근데 이게 무슨 가면이냐면 얘들아, 아까 얘기했지. 내가
친구들 앞에서의 모습이랑 여러분 앞에서 모습 다르고, 여러분도 집에서 부모님 앞에서의 모습이랑 학원에 와서 모습이 다르죠? 똑같이 완전 똑같은 사람이 있어? 똑같니? 다르죠? 다 뭐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점잖은 척하고 있는 거야, 그치? 가면 쓰고 있는 거야. 쌤 친구들 앞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유나 눈물 닦아주고, 그치? 막 눈물 닦아주고 있어. 근데 여러분 앞에서는 그나마 척, 어허 빨리 공부해야지 이러고 있잖아, 그치? 뭐 하고 있는 거야? 가면 쓰고 있는 거야, 가면. 자, 다중적 자아의 뜻을 가지며 현대인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투여하는 키워드다. 내려갑니다. 멀티 페르소나는 집중해주자. 자,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통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밑줄 쳐볼까?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뭐 요즘 말로, 물론 여기서 1대1 대응하는 완전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부캐 많이 들어봤죠? 부캐 연예인들. 요즘엔 조금 줄었지. 한 3, 4년 전만 해도 부캐 유행이 있었잖아. 막, 그치? 뭐 유재석 아저씨가 혼자 막 뭐 트로트 했다가 뭐 했다가 이런 거 알고 있니? 부캐 들어봤어? 부캐? 어떤 연예인이 뭐 예를 들어서 영화 배우야. 근데 뭐 가수도 됐다가 뭐 연기 말고 뭐 다른 것도 했다가 요리사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그거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 이해되겠니? 자, 이야기해볼게. 자, 인스타그램은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개 계정과 비공개 계정을 활동하며 계정별로 다르게 내용을 게시한다. 그러한 공개 계정을 린스타, 리얼 인스타, 린스타겠죠? 그리고 비공개 계정을 핀스타, 페이크 인스타겠죠? 핀스타라고 한다. 두 계정의 팔로워와 팔로잉이 다르고 게시하는 글이 다르다. 일명 두 계정 간의 온도 차이가 크다고 말한다. 두 계정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본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거 하더라고. 여러분보다 나이가 한 대여섯 살 많은, 대여섯 살? 서너 살 많은, 대여섯 살 많은이겠다. 학생들을 쌤이 가르친 적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졸업을 했어. 인스타 친구를 걸어놓은 거야, 막 쌤한테. 쌤 인스타 친구예요. 그래서 그래 했는데, 2개를 걸어놓은 애도 있고 1개를 걸어놓은 애도 있고, 넌 왜 2개냐 하니까, 이건요, 이거는 안 친한 애들한테 그 학기 초에 너 인스타 있어? 있어. 학기 초에 안 친한데 너 이거 인스타 내 인스타 할 때 하는 계정이고요. 요거는 찐친들한테만 주는 계정이고요. 그래서 되게 삭막하다라는 생각을 했어.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 너네들보다 한 서너 살 위에, 대여섯 살 위에 선배들이 그러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학기 초에 주는 계정에다가는 뭘 올려? 아무것도 안 올려. 아무것도 안 올려. 올려봤자 뭐 풍경사진 이런 거 올려. 근데 이제 찐친한테 보여주는 계정에다 뭐 올려? 막 자기 막 엽사 올리고 막 웃긴 거 올리고 막 올리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요즘 친구들 참 이렇게 선을 잘 긋는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 자, 린스타란 인스타그램의 계정 공개 범위를 전체로 설정해 놓은 경우를 해당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허락한 팔로워 이외에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계정에 접근해 게시물을 구경할 수 있다. 남들에게 자유롭게 공개해도 괜찮은 내용을 주로 올리며 자신을 표현한다. 이에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반대로 핀스타는, 얘들아, 린스타 체크, 핀스타 체크. 인스타 계정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해놓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승인한 사람만 그 계정에 게시물을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더 사적인 내용을 담다 때문에 인스타는 보다 더 자유롭게 자신의 얘기를 게시한다. 자신의 속마음을 편하게 알아도 괜찮은 사람들을 팔로우하기 때문에 인스타보다 더 적은 팔로워와 팔로잉을 갖고 있다. 제일 불편한 경우가 이제 비공개 계정으로 친구를 걸었어. 친해졌어. 근데 얘랑 쌩 까면 이제 거기를 끊는 게 불편하진 않나? 난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좀 어색해진 친구들 있잖아. 가끔 엄청 친했다가 걔랑 걔한테 요즘에 내 얘기를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끊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어. 쌤은 계정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안 올리기 때문에 린스타면서 핀스타네. 자,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인스타 좋아요가 이렇게 건강에 해롭다니. 얘들아, 무슨 내용 나올 것 같아? 인스타 좋아요가 해롭대. 무슨 내용 나올 것 같아? 계속 좋아요 받으려고. 그치. 계속 더 찌르고. 자극적인 거 올리는 거, 그치?
최악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물론 사회 현상인 건 이해하는데 과한 애들이잖아. 과한 애들. 해도 돼. 좋아요 받으려고 올리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위해서 과한 거, 막 사람 괴롭히고 폭력적인 거 올리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좋은 풍경 보면서 사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어지며 사진과 함께 올릴 문구를 생각하는 당신, 수시로 소셜미디어에 들어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걸린 게시물 좋아요 몇 개인지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고 하진 않는지. 딱 내 이야기. 10년 전 5년 전 내 이야기. 맨날 들어가서 사람들이 내 거에 좋아요 눌렀나? 휴, 눌렀다. 봐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최악이죠.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몰라.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고 살아도 돼요. 나쁘다는 건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는 거야. 자, 소셜미디어는 고립된 현대인의 일상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을 표하며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많은 심리학자가 수년 전부터, 자, 밑줄 치세요.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의 불을 정서적 악영향에 대해 경고해왔다. 소셜미디어가 뭐? 불안감, 우울함, 나아가 질병까지. 몇 번 얘기하지 않았나? 인스타에는 자랑만 올리지? 자랑거리만. 뭐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쌤 나이대 위 사람들은 다 그래. 내가 보기엔 다 그래. 물론 아닌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뭐 10명이 있다 하면은 대여섯 명은 자랑하는 것만 올려. 당연하겠지. 힘든 거 올리고 싶을까? 그런 데다가 안 올리고 싶어. 여행 간 거 올리고 맛있는 거 먹은 거 올리고. 다시 얘들아, 근데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런 것만 올리다 보니까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야. 우울한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행복하지? 그 사람들도 안 행복하다가 행복한 것만 올린 거거든.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 수십 명의 행복한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안 행복한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 나만 뭐해? 나만 불안한 거야. 우울한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뭐까지 와? 질병까지 이어진다. 쌤도 가끔 올려. 가끔 쌤 카톡 프사 꽃 사진 있어. 꽃 사진. 혹시 쌤 카톡 프사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눌러볼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얘기했다. 지워야 되겠다. 나만 누락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역시 소셜미디어 사용에 한몫한다. FOMO, Fear of Missing Out. 영어 잘하는 친구 있니? Fear, 두려움 of Missing Out. Missing Out은 떨어져 나가다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굉장히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죠. 다른 사람들의 소셜미디어를 사용했을 때 나만 가입하지 않으면 이들과 공감대 놀이 등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거 나라. 아까 얘기했던 내가 유튜브를 보는 이유. 여러분 10대들의 그 놀이에 공감대에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사자보이즈 보고 트랄랄렐로 보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걱정합니다. 자, 외모와 현실에 대한 왜곡된 렌즈를 들이댄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다.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 1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마다 신체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10대들에게 비현실적이고 필터링된 사진을 보여줄 때가 있다. 디지털 세계에 필터가 적용된 될 때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 있는데 이때 특히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밑줄 쳐볼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사진에 뭐 하는 거야? 뽀샵질 한다고 표현하지. 들어봤니? 뽀샵? 눈 막 3배로 키우고, 그치? 키 막 이렇게 키우고, 허리 막 이렇게 잘록하게 하고. 여러분 안 그럴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런 애들도 있다라는 거야. 10대들 중에서 나도 이렇게 눈이 커지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허리가 뚱뚱할까? 눈이 크면 뭐하고 작으면 뭐하고, 그치? 앞만 잘 보면 되지. 근데 10대들은 그렇지 않다. 10대들은 그렇지 않다. 10대들만 그렇지 않은 건 아니야. 10대들이 특히 그렇지 않다는 거야. 20대, 30대도 다 그럽니다. 40대도 그렇고.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 생각과 감정에 신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국의 공중보건을 위한 왕립학회가 지난해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소셜미디어 사용이 특히 젊은 사용자들의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밑줄 칠까?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이 밑줄 칠게요. 깊은 우울감, 분노 조절장애, 불면증의 원인, 또 기억력 상실, 학업 성취도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
나아가 신체 건강에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연구진은 심장과 내장의 상태에 따라 체크 불안과 우울증이 뭐까지 메스꺼움, 두통, 근육 긴장 그리고 떨림 등의 신체적 증상으로 바뀔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가 중독성 있게 설계됐으며 젊은이들에게 정신건강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라고 전문가가 말했대. 뭐든 적당한 게 좋다. 뭐든 게임을 하든 쇼핑을 하든 영화를 보든 노래를 하든 적당한 게 좋다. 넘어갑니다. 아직 좀 남았네. 소셜미디어를 자기 표현, 자기 정체성에 긍정적인 것을 사용한 것은 결국 사용자의 몫이다.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죠. 밑줄 칠까? 결국 그 위험한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는 여러분의 몫이다. 맥린병원 스펄링 의사는 디바이스를 멀리하고, 디바이스는 핸드폰, 기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시간을 보내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한테 하는 말이지, 그치? 쌤한테 하는 말이야.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하지 말고 청소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고요 하라고 하네. 2018년 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진행한 사례의 연구에 따르면 3주 동안 스스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제한한 학생에서 외로움, 우울감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는 부모가 없는데, 그치? 여러분도 없고 나도 없고. 부모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오해하지 마세요. 말을 실수했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내용은 지금 부모님들이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는 거지. 굉장히 오해할 만한 대사를 해버렸네. 둘 다 있죠. 여러분도 부모님 있고 나도 부모님 있어요. 말 실수를 이렇게 조심해. 말이 틀리진 않은데 말의 의도가 오해될 수 있는 말을 해버렸다. 스펄링 의사는 부모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용 방식이 자녀들의 본보기라고 말하며 부모님들의 사용 빈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자녀들이 식사를 할 때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소셜미디어부터 독립적인 삶을 살고 한다면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까지. 자, 밑에 얘들아 요거 한번 앞에 화면 넘기면서 페이지 넘기면서 정리 한번 해볼래? 멀티페르소나 땡땡. 그대로 옮기세요. 그대로 읽으면서 찾아서 옮기세요. 멀티페르소나 땡땡. 인스타 땡땡. 인스타 땡땡. 다 쓰셨으면은 쌤이랑 같이 그대로 썼으면 됐어. 멀티페르소나 다수 멀티와 페르소나 가면을 합성한 단어. 그래서 뭐다? 다중적 자아의 뜻을 가진다. 이 정도 쓰시면 되고, 린스타 진짜 계정, 공개 계정, 핀스타 비공개 계정 이 정도 쓰셨으면 됩니다. 문제 많지? 비공개 계정 다른 사람 계정에 가서 막 욕하고 그런 계정은 보통 사진 얼굴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올려놓고. 근데 더 문제는 뭐야? 자기 얼굴로 욕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죠. 걔네들은 진짜 위험한 애들인 거고, 그치? 다른 사람 그 게시물에다가 욕하는 애들 보면 대부분 자기 얼굴 안 올리고 자기 이름 안 깐 애들이야. 근데 걔네들보다 더 위험한 애들은 누구야? 자기 얼굴이랑 자기 이름 까고 욕하는 애들. 참 요즘에 너무 혐오가 많아서 싫은데. 자, 만약 있나요? 있으시면 있는 이유 쓰시고, 없으면은 왜 사람들이 그런 거 만들까? 한번 써볼래? 여러분의 생각 쓰는 거야. 써보자.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는 계정을 만들어서 쓸까? 써봅시다. 도대체 왜 핀스타를 쓸까? 정해진 답은 없어. 그냥 여러분 생각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쌤도 쌤 생각을 그냥 얘기해볼까? 뭐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랑 비슷하긴 한데, 뭐 이유라고 굳이 하나 짚어보라 하면은 뭐 익명성 같은 것 때문인 거지. 그치?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기를 드러내놓고 말하는 건 이제 뭐 표현하자면 두렵거나 겁나거나 싫으니까 숨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드러내고 하지 못했던 말들을 막 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쌤한테는 착한 얼굴 하고 집에 가서 이 막 비공개 계정으로 막 욕 달고 이러면 안 돼요. 그치?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그치? 이거는 해도 돼? 아니야. 이거는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을 혹시 하고 있는 친구 있다면 이건 나쁜 거야. 뭐 그런 건 뭐하러 하냐. 누구를 위해서 하냐. 잘못 지들은 뭐 스트레스 해소한다 뭐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되죠. 물론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무슨 얘기도 했어? 다중자아에 대한 욕망도 있었지. 그러니까 물론 쌤이 얘기하는 비공개 계정은 아예 비공개, 나 자신을 안 드러내는 건데 어떤 피니스타도 있다 그래서 아까 나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의 내용을 올리는 거, 페이크 인스타. 그래서 나는 뭐 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연기를 배워, 연기자로서의 내 모습을 올리겠어. 그것도 페이크 인스타죠. 그래서 다중자에 대한 욕망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몇 가지 썼는지 모르겠는데 쌤이 이따가 확인할 건데 쌤 같은 경우는 일단 현실에서의 문제, 익명성의 문제와 관련될 것 같아. 익명성과 관련. 내 생각이야.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 이름으로서 책임지지 않아도 돼. 뭐 욕하고. 물론 욕하면은 잡혀갑니다. 심하게 욕하면. 장난으로 욕한 건 되나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바보 정도는 되겠지.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무슨 얘기도 했어? 다중자아에 대한 욕망. 요거는 좀 써놓으세요. 다중자아에 대한 욕망. 안 쓴 친구는 써놓자. 요거는 두 번째 거 쓰세요. 쌤도 나 요거 있어. 나도 이 욕망이 있어. 어떤 욕망? 다중자아에 대한 욕망. 이상한 거 아니고 학원 강사 그냥 여러분 앞에서 보이는 이 모습인데 뭐 그냥 취미생활 해보고 싶어. 취미생활 피아노 배워가지고 피아노 연주만 올리는 계정 뭐 이런 거, 또는 요리하는 취미니까 요리하는 것만 올리는 계정 이런 거. 뭐 나중에 강아지를 키울 수 있다면 강아지 키워서 강아지 계정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3번. 자, 책과 기사에 제시된 인스타의 문제점 적어보시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얘들아 2개씩만 적어볼래? 2개씩. 문제점 2개, 노력 2개. 문제점 2개, 노력 2개. 지금 적어봅시다. 문제점은 잘 모르겠으면 앞에 우리 기사에 나와 있었잖아. 어떤 문제들이 있다. 참고해서 적으시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쓰는 거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계속 써보세요. 쓰면서 들으세요. 이 교재에서 책과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지나치게 그치? 잘난 것들만 올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올리기 때문에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불안함을 유발할 수 있다. 정신적인 문제에서부터 이 정신적인 문제가 어디까지 와? 육체까지 올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구토, 메스꺼움 이런 것까지 올 수 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고 또 아까 쌤이 일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한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막 집단 사이버 불링 들어봤니? 요즘에 누가 인터넷에 뭐 잘못했다 하면은 사람들 몰려가지고 계정에다가 막 욕 박죠. 그치? 너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게 아니었어. 그러면 뭐야? 아무도 사과 안 하죠. 그런 것들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 사실 뻔한 얘기지만 교육이 중요한 것 같기는 해. 학교에서 무슨 인스타를 교육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어릴 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아직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말씀 듣고 사는 학생이니까 만약에 선생님도 나중에 애를 낳았으면은 아이한테 이런 거 쓸 때 이런 거 쓰지 말고 이런 거 쓰는 거야 이런 거 가르치는다거나 교육 또는 스스로 항상 인식하면서 사용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내가 쓰는 글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야. 내 글의 조금 거창한 표현이지만 내 글의 파급력, 내 인스타 활동의 파급력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바보 했어. 난 장난으로 했지만 다른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다고. 그런 거를 조심하면 되겠죠.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외부적인 노력, 교육을 받는다거나 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도적인 장치는 좀 오바스럽긴 한데 그런 노력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주에 30시간 본대요. 자, 또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계속 볼게요. 272화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진실을 숨기지 않고 보도하는 것이며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그 근거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뭐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느 얘기를 해도 약간 정치적으로 얘기가 들려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지, 그치? 그 흑백 요리사 심사위원 아저씨 여기 1층에 있는 그 아저씨 요즘에 욕 많이 먹잖아, 그치? 진짜
손바닥 뒤집기 아니니? 그 전까지는 야 우리나라 요식업에 대고 막 이러다가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언론 보도하는 걸 이제 쌤이 궁금해서 가끔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 그 뭐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라는 그 정보들에 비해서 언론이 많이 안 나와. 이 사람을 누가 보호해주고 있는 건가? 잘 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쌤은 거기서 한번 해본 것 같아. 절대 그 사람을 뭐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쌤 그 카페 지금도 갑니다. 근데 이제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정치도 똑같아, 그치 얘들아? 뭐 우리 대통령이 절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대통령이 잘한 거 있어?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돼. 못한 거 있어? 못했다고 이제 비판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면 돼. 되겠니?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잘한 거 있는데도 쟤는 저거 나쁜 놈이니까 이것도 잘못한 거야 이러지 말자는 거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혹시 생각나는 거 있니? 써볼 수 있니? 아니면 뭐 얘기해 볼 만한 거 있니? 언론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뉴스, 기사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진실을 숨기지 않고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 얘들아? 굉장히 쿨한 친구네, 그치? 주워 설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따가 들을 수 있지. 그래서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거 같아? 잘 하고 있는 거 같아? 어떤 거 같아? 사실 별 생각 없죠. 학생 때는 나도 지금도 생각 없는데 학생 때 더 생각 없었어. 그래서 언론이 뭐 잘하고 있나? 사실 요즘에 언론을 잘 안 보잖아 우리가, 그치? 다 개인 취향에 맞는 거 보지 우리가 막 뉴스를 찾아보고 기사를 찾아보면서 잘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거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 될 때도 있지 않나. 넘어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요. 자, 집중. 펜 들고 다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언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구체해보자. 자, 청소년의 학교폭력 보도가 언론이 어떤 뉴스 프레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식이 달라진다. 가령 언론이 학교폭력을 밑줄 쳐보자. 개인의 일탈 문제로 보도하는 경우는 학교폭력을 일부 청소년의 문제 행위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놀이공간 부족, 경쟁적 입시 위주의 교육 등으로 인한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면 사회 환경적인 틀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보도하면 밑줄 칠까?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냐 구조적인 문제로 여기냐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뭐에 따라서? 프레임에 따라서. 얘들아 그냥 결론만 제시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 있는 학교라고 하면 좀 그런가? 어느 땡땡 학교에서 동탄역 앞 옆에 있는 어떤 학교에 어디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학교에서 칼부림이 일어났다. 그냥 그게 결과야. 근데 거기에 이제 기자가 생각을 쓰는 거야. 자기 생각을. 그 친구와 그 친구는 굉장히 나쁜 사이였다. 개인의 문제다. 라고 쓸 수도 있고 그 학교는 그 기자가 생각을 해본 거야. 그 학교는 뭐 동탄역에 있어가지고 매일 소음에 시달려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이만큼은 있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동탄역의 교통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자가 또는 기사가 어떻게 언급하냐에 따라 그게 뭐야? 프레임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니? 이런 것의 문제점이 결국 뭐야? 결국 언론의 주관에 따라서 언론의 생각에 따라 언론의 입장에 따라서 내용이 편파적으로 보도될 수 있다는 거지. 적어볼까? 언론의 입장 또는 시각에 따라 보도 내용이 편파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편파적이라는 거는 한쪽 편을 든다라는 얘기겠죠. 다음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다양한 혹시 아직 쓰고 있니? 언론의 입장에 따라 보도 내용을 편파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여기 조금 마음이 급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다양한 관점이나 시각을 가진 뉴스 정보나 뉴스나 정보를 접할 가능성은 줄어들고 이용자의 선호나 관심에 부합한 정보를 습득할 가능성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관점과 신념에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치? 얘들아 뉴스를 다양하게 접해야 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다고 말하는 사람 정보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나쁘다고 말하는 정보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그 대통령을 비판하는 뉴스는 봐 안 봐? 에이 안 봐. 이 뉴스 같지도 않은 거. 근데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아 그치 우리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해? 자기에게 일치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한다?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이게 조금 쌤이 어디서 봤었는데 유튜브에서 많은 걸 보죠. 봤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야 지금 이 방에서 자 얘들아 이 방에서 지금 30초 줄게. 노란색을 제일 많이 찾는 친구에게 쌤이 상금을 주겠어. 자 노란색 찾아봐. 두리번 해보세요. 노란색 찾아봐. 제일 많이 찾는 사람한테 상금을 줄 거야. 개수를. 자 했어. 자 그럼 물어보는 거야. 자 이 방에 노란색이 몇 개나 있었니? 하면은 이거 노란색인데요. 근데 이제 어떤 애는 모두 노란색이라고 말하고 싶어? 근데 이거 노란색 아닌가요? 약간 내가 원하는 정보만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다 대고 노란색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물어본 거야. 야 노란색 찾아봐라고 10초 30초 동안 해놓고 야 이 방에 빨간색 몇 개 있었니? 어디 있었니? 응? 빨간색은 본 적도 없는 거야.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보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치? 이해되겠니? 뭔 말인지? 내가 요구하는 정보 그거는 필요 없는 것까지 내가 보는 거야. 필요 없는 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보는 거야. 그치? 이것도 노란색 같은데 아씨 노란색으로 하면은 내가 상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정보는 쳐다도 안 보는 거야. 빨간색은 있었나? 싶은 거야. 그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도 그러네. 역시 유튜브엔 좋은 영상이 많아. 배울 점이 많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얘들아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자신의 관점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자신의 관점이 써보자. 써볼게. 일치하는 정보만을 쌤 요거 못하네 얘들아. 이라고 하면 말이 어색하네. 미안. 자신의 관점과 미안. 일치하는 정보만을 습득하려는 경향이 강화됨. 다시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습득하려는 경향이 강화됨.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시각이 있어 아니면 좁은 시각이 돼버려.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없고 좁은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넘어갑니다. 요거는 쌤이 좀 같이 한 번에 빨리 좀 정리해 보려고 같이 해봤는데 자 3번입니다. 다음은 언론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자. 이유 첫 번째, 기자의 사실 미확인, 불충분한 취재야. 누가 잘못한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얘들아? 뭐 많이 써오진 않았어. 한 두세 개씩 써서 써볼까? 첫 번째, 허위 정보가 전파될 수 있죠. 또 기자 또는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지. 기자 또는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기자라는 직업을 가졌으면은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뭘 해야 돼?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돼. 기자들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정신머리를 높여줘야 돼. 직업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두 번째, 취재 방식을 매뉴얼화 해야 돼. 매뉴얼화라는 거는 이렇게 체계화한다는 거야. 체계화. 예를 들어서
사실을 확인할 때는 뭐 최소 3번 확인해라. 취재는 최소 2번 이상 해라.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어야 돼. 정해지지 않으면 한 번만 하고 나 이거 그냥 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정보원 측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 마찬가지죠. 허위 정보가 전파되겠죠. 정보원이라는 거는 정보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정보를 주는 사람. 뉴스 기사, 뭐 신문 기사, 기자들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자기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어.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받아 그 정보를 준 사람을 정보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얘들아, 허위 사실 유포하면 뭐 생겨? 법적 책임 생기죠. 물론 얘들아, 위에도 뭐 법적 책임 쓸 수 있어. 그냥 따로따로 써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뢰성 있는 정보원을 한 명만 하는 거 안 돼. 다양하게 취재하는 게 좋아.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이지만 그래도 정보는 다양하게 얻는 게 제일 좋다. 다양하게 취재 후 종합적으로 기사화하기. 이 정보원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 정보원은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감 시간에 따른 압박감. 자, 오늘 5시까지 신문기사 2개 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서 뭐해? 확인을 정확히 안 해. 사실 확인이 소홀해져. 소홀. 그리고 얘들아, 피상적이라는 게 뜻이 뭐야? 깊이 안 들어가고 껍데기만 보여준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무슨 안 좋은 일이지만 뭐 그런 일이 있어 봐. 뭐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 왜 일어났고 어디에서 일어났고 언제 누구랑 누가 피해자고 누가 다 궁금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피상적 보도는 뭐야? 그냥 일어났습니다. 끝. 그냥 겉모습, 겉핥기만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효율적인 업무 분장. 이 업무 분장이라는 표현은 업무를 나눈다. 업무를 나누다. 너는 언제 일어나는지 알아봐. 나는 어디서 일어나는지 알아볼게. 나는 왜 일어나는지 알아볼게. 이런 식으로 업무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마감 시간을 충족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죠. 특종에 대한 욕심. 어떤 문제가 생겨? 자극적으로 보도하려고 그래. 우리 뉴스 기사가 더 조회수가 많았으면. 또 과장된 내용을 계속 보도해. 이중가해라고 써버렸네 쌤이. 이거 쏘리. 혹시 쓴 친구는 2차 가해라고 표현하지 보통. 쏘리.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아? 말 그대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과도한 경쟁, 지나치게 자극적인 기사를 제재한다. 막는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오보. 얘들아, 오보라는 건 잘못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야. 잘못되게 소식 전하는 거. 그래서 잘못된 소식 전함, 잘못된 제보에 대한 처벌, 제재, 미비. 계속되는 오보. 만약에 너네가 기자야. 너네가 정보를 잘못 제공해도 아무도 나를 안 혼내. 개꿀. 편하네. 계속 하는 거야. 그럼 뭐가 결여돼? 직업 윤리의식이 결여돼.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뭐 하면 된다? 오보를 했으면은 제재를 해야죠. 처벌을 해야죠. 그 대신 심한 오보면은 과하게 처벌해야 되고 사소한 오보면은 뭐 심하게 할 것까지는 없겠죠. 마지막, 기자의 의도적 조작. 제일 나빴죠. 피해자가 생성될 수 있고 기자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해. 그럼 사람들이 야, 이렇게 정보를 좀 써줄래? 내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좀 써줄래? 조작할 수 있죠. 그게 뭐가 돼? 권력이 될 수 있어. 내가 써주면 뭐 해줄 건데? 돈 줄게. 야, 제가 나한테 100만 원 준다는데 너는 얼마 줄 건데? 알았어, 200만 원 줄게. 자, 200만 원 준다. 얼마 줄래? 권력이 되는 거죠, 권력. 의도적 조작은 제재하고 처벌하는 게 맞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뉴스는 살 수 없이 많지만 짧은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사전적 의미인 인류 사회의 변천 흥망 과정 또는 기록을 특징으로 글을 쓰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체크해볼까? 객관적 역사는 뭐야? 역사 사실 자체야. 체크. 자, 어제 쌤이 예를 들어서 명랑핫도그를 2개 먹었어. 맛있더라. 명랑핫도그를 2개 먹었어. 얘들아, 객관적 역사는 뭐야? 2개를 사서 입에다 넣은 거지. 근데 주관적 역사는 뭐야? 내가 만약에 그걸 인스타에 썼어. 개 맛있다. 근데 같이 먹은 사람은 난 맛없던데? 서로 다르게 썼어. 뭐가 다른 거야? 주관적 역사가 다른 거야.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과거와 현재의 역사는 대화는 뭐야? 야, 역사적 사실, 역사가 둘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호작용. 그 맛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는 거야. 고구마와 치즈가 들어가고 살짝 매콤한데 위에 설탕이 뿌려서. 근데 나는 달콤한 걸 좋아하니까. 맛있겠죠? 달콤한 걸 좋아하니까 고구마에서 설탕에서는 굉장히 좋았고, 매운 건 좀 싫어해서 매운맛은 조금 안 좋았다. 상호작용하라. 요거는 있는 그대로 그냥 정보만 주는 거. 요거는 그거를 역사가가 내 맘대로 쓰는 거. 이거는 둘 다 같이 쓰는 거.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이해되겠니? 끝나고 하나 사 먹고 가세요. 모짜 맵구마 3,300원. 판매하러 온 사람 같죠? 맛있더라고 어제. 배고프다. 자, 내려옵니다. 1번. 자, 위에 표는 역사가들의 견해였고 이 역사에다가 얘들아 뉴스만 집어넣은 것뿐이야. 위에 있는 표의 역사에다가 뭐만 집어넣었다? 뉴스만 집어넣었다. 뉴스만 집어넣었다. 객관적 뉴스는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근데 주관적 뉴스는 내 생각하기엔 요런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에 대한 뭐야? 그것도 제시하고 저것도 제시해. 뭐 주관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사실 모두.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현재 뉴스는 어디에 있는 것 같나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나요? 이거는 조금 어렵겠지만 한번 써볼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현대 뉴스들 객관적인 것 같아? 주관적인 것 같아? 상호적인 것 같아? 써보시고 누구의 말이 제일 맞는 것 같는지도,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건 오늘날 모습이랑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똑같을 수도 있고 오늘날의 모습이랑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얘들아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여러분이 최근에 봤던 뉴스를 한번 떠올려봐. 그랬을 때 그 뉴스 내용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너무 기자 생각만 들어갔어? 주관적. 너무 기자 생각이 안 나타나. 그러면은 객관적. 기자 생각도 정보도 적당하게 드러나. 그런가? 상호작용인 거죠. 그래서 얘들아 쓰는 대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나 그 기사 봤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이런 뉴스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거를 같이 적어주세요. 구체적인 기사 생각 안 해도 돼. 기사 생각 안 하면 일단 먼저 생각부터 적어봐. 생각부터. 구체적인 기사 생각 안 나면 일단 생각부터 적어보세요. 생각부터.
사실 여러분이 쓰기에는 조금 여러분이 관심 갖는 분야는 아니죠, 뉴스는.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